안녕하세요. 저 화학 강사 권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아마 저 앞에 선생님들이 설명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이들이 이제 2학년에 올라오면 사실 과학 때문에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일단 2학년 1학기 때, 아마도 물화생지 과목,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1년 동안 진행하는 과목을 이제 아마 요거 4과목 중에서 최소한 3과목을 한 학기에 끝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실 그 윗학년 아이들보다 훨씬 더 이제 진도가 빨리빨리 나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학년 2학기 때, 자, 지금은 물리 1과 물리 2로 2과목으로 구분하잖아요. 근데 모든 과목이 2학년 1학기 때는 1과목 4개 중에 3개 이상을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과목 있잖아요. 2과목이 모든 과목이 2가 2과목으로 나눠졌어요. 요게 이제 이 2과목 중에 1번이라고 할게요. 첫 번째가 2학년 1학기 때 진도를 나가고,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 때 요 2과목 중에 두 번째 과목이 요렇게 나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마다 약간 차이가 좀 있죠.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이제 보시면 거의 다 여기 4개나 3개 중에 하나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3개나 2개 중에 하나 할 거고, 여기도 3개나 2개 중에 하나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제 선택이라는 게 있었지만 지금 선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선행을 하지 않은 아이들이 굉장히 이제 불리해지는 상황이 온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 저는 이제 2학년을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1학년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왜 중간고사 첫 번째 다 봤잖아요. 근데 중간고사 보고 나서 아이들이, 그동안은 9등급에서 2등급 맞으면 잘한 건데, 이제 5등급에서 2등급이잖아요. 그 2등급 맞아도 아이들이 그 2라는 숫자가 주는 그 상징적인 그 뜻 때문에 굉장히 본인이 이제 잘 봤다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 2등급은 9등급으로 치면 3등급이랑 4등급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되게 2라고 하니까 이제 1 다음에 2니까 굉장히 만족스러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만족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1등급을 맞기 위해서는 어쨌든 여기가 원과목들이 조금 이제 내용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어려운 단어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 선행이 좀 많이 안 돼 있으면 헉헉거리면서 2학년을 보내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 중에서 저는 이제 원과목의 화원을 이제 담당하고 있으니까, 자, 화원을 보시면, 일단 1단원 같은 경우는, 농도가 4단원으로 갔고요. 자, 1단원은 화학의 유용성은, 인류가 탄생해서 화학이 어떻게 발전을 했는지, 그거를 얘기하기 때문에, 요건 약간 사회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태까지 시험 보면 여기는 이제 시험이 한 2문제, 내신 문제 2문제 정도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이제 선행할 땐 제가 진행을 하진 않아요. 자, 그래서 1단원은 이제 메인이 몰과 양적 관계 2가지가 있는데, 자, 1단원은 전부 다 단원이 계산 단원이에요. 계산 단원. 그리고 이제 사실 기존에 이제 화학이 사실 수능에 인기가 없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양적 관계 때문에 이제 너무 어려워서 이제 인기가 없었던 거예요. 난이도를 보시면 처음에 우리 아이가 화학을 처음 한다고 생각하면 1단원의 양적 관계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마치 절벽을 튀어오르는 이런 난이도를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굉장히 처음에 이제 접근하기가 조금 어렵다 하는 거고, 그래서 화학을 이제 한번 했던 아이들, 그 다음 화학을 한 번도 안 한 아이들,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 화학을 했던 아이들은 사실 여름방학은 짧아요. 짧으니까, 이제 뭔가, 단원을 좀 내가 좀 이제 선택해서 하고 싶다 그러면 1단원을 공부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많이 했던 학생들 위주로. 근데 이제 한 번도 안 한 학생은 사실 1, 2, 3, 4를 다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한 단원만 편식해서 하게 되면 잘 못 알아듣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1단원이 계산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선행을 할 때, 1, 2, 3, 4를 다 하는 학생이나 선택해서 하는 학생이나 1단원 진행할 때는 어머니들이 요걸 마치 이제 이 아이들의 느낌은 어떠냐면, 마치 수학하는 느낌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내용은 사실 별로 없어요. 내용은 없는데 계산이 워낙 이제 방대하게 많기 때문에 요거 할 때는 정말 수학처럼 신경을 좀 많이 써서 해야 되는. 그래서 그래서 여기는 성적이 안 좋으면 클리닉도 많이 와서 좀 이제 공부를 좀 해서 자, 완성을 해 가야 2학년에 올라가서 선행한 이제 그 빛을 보게 될 거예요. 자, 1단원 이제 가장 메인 위에 가장 중요한 단원이고요. 자, 2단원 같은 경우는 요건 난이도가 엄청 쉬워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만약에 우리는 수능은 안 보지만 수능을 본다고 하면 이 단원은 그냥 이제 우리 아이가 화학을 처음 듣는데 이 단원 한 번 듣고 수능을 봐도 만점이 나올 정도로 그 정도 쉬워요. 그러면 자, 첫 번째 중간고사에서 요 1, 2단원이 이제 중간고사 범위일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요 단원은 큰 문제가 안 되고 요 단원이 메인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는 이 단원은 사실 응용도 별로 없고 여기는 전부 다 개념 문제를 푸는 단원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수월하죠. 자, 그다음 3단원 보시면 자, 3단원은 여태까지 이제 화투에서 있다가 내려온 거라서 화원에서 고2 때는 내신에서 한 번도 이걸 시험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첫 타자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근데 요게 이제 화학 평형은 원래 이제 화학과를 나온 사람 입장에서 보면 화학 평형이 가장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화투에서도 원래 화학 평형이 어려운데 그 화학 평형에도 이제 소단원이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개념만 내려온 거예요. 제가 이제 요거를 선행할 때 많이 해보니까 생각보다 아이들이 어려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내신 문제를 출제를 하실 때 뭔가 참고 도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참고 도서가 만약에 이제 문제를 참고하겠다 그러면 화투의 수능 기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문제가 사실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평형 중에서는 가장 쉬운 부분인데 아이들이 공부할 때는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았지만 내신에서는 조금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개념이 물론 있지만 여기는 주로 어떤 문제가 잘 나오냐? 추론 문제가 잘 나와요. 추론 문제가. 자, 4단원 보시면 또 4단원도 또 어렵죠. 4단원은 일단 농도는 계산인데 요거는 기존의 1단원에서 넘어온 건데 요 계산은 어렵지 않아요. 여기는 이제 아이들이 느끼기에 좀 쉽다. 쉬운 계산 위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자, 4단원은 가장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가 사실 메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수능 볼 때 화학을 싫어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1단원의 양적 관계, 그다음 4단원의 중화 반응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원이 2단원만 빼놓고는 사실 단원이 만만한 단원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중화 양적 관계도 굉장히 어려우니까 자, 이것도 이제 선행을 할 때 좀 요 단원 공부할 때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난이도 잘 설명드리면 자, 1단원은 난이도가 이렇게 어려웠었죠. 2단원 이렇게 되고 3단원은 조금 좀 어렵고 4단원은 요 두 개는 쉬워요. 두 개는 쉬운데 그냥 중화 때문에 조금 어려운 단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단원이 사실은 가장 어려운 거죠. 가장 어려운 거. 자, 그런데 이제 자, 제가 교과 이제 방학 시간표를 좀 보시면 자, 방학 시간표는 생각을 어머니들이 좀 하셔야 되는 게 자, 화학을 만약에 한 번도 하지 않은 학생은 화원 이제 제가 1단원부터 4단원까지 다 진행하는 8회 완성 수업이 있어요. 요거를 꼭 하셔야 되고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은요. 근데 우리 아이가 이제 화학을 좀 많이 했다. 그런 아이들은 주로 어떤 게 좋냐면 여기 있는 4단원 있잖아요. 4단원 심화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만약에 요게 이제 8회면 사실 주 2회 수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시간이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4단원 개념도 괜찮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통합과학 2학기 중간고사에 화학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 화학 부분에 제가 뭐 통합과학을 위한 4단원이라고 했는데 화학 부분에 이제 중화 반응이랑 그다음에 산화 환원 부분이 나와요. 요게 이제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범위거든요. 통합과학에. 근데 이 중화하고 산화 환원이 그냥 기존 화학 원의 4단원이랑 내용이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통합과학의 중화는 화원의 중화보다 원래 쉽게 나와야 정상인데 이제 그렇게 쉽게 나오면 이제 아이들이 다 맞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아예 변별을 주기 위해서 화원에 있는 중화 문제를 출제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 연습할 때도 그걸 많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2학년 그러니까 그 여름 2학년 중간고사 시작하기 전, 그러니까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작하기 전에 통합과학의 중화만 좀 그 수업을 해달라고 개인 수업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막상 제가 문제를 받아보면 다 화원에 있는 그 중화 반응 수능 기출 문제 그런 문제를 학교에서 많이 준 거예요.
그럼 이제 통합과학의 이론만 공부하고서 그런 문제를 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작년에도 보면은 통합과학 때문에 4단원 요 심화나 개념 수업에 고1 아이들이 통합과학 때문에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이제 그러면 통합과학도 대비가 되고 화원도 이제 한 단원 어려운 단원이 공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이번 수업할 때 요 4단원 개념반을 제가 기존 4단원 개념반이 있고 개정화학원 개념반이 있거든요. 똑같이 4단원. 근데 그거 할 때 개정화학원에서는 원래 산화환원이 안 들어가요. 근데 이제 통과를 위해서 이렇게 들어온 아이들이 많이 있어서 산화환원도 하나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알고서 통합과학을 하면 너무너무 쉽거든요. 통합과학 산화환원은. 자,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수업 진행하는 과정을 보시면, 자, 수업 진행은 처음에 이제 아이가 왔을 때, 자, 일단 뭐 첫 번째 시간은 이제 배운 게 없으니까 그냥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자, 두 번째 시간부터 그 전 시간에 배웠던 암기랑 복습 테스트 시험을 볼 거예요. 자, 근데 요거는 이제, 자, 어떤 식으로 보냐면, 자, 요게 제가 나눠주는 암기 프린트예요. 자, 수업 시간에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면, 보통 아이들이 이제 굵직한 내용은 잘 아는데 굉장히 디테일이 좀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제 입 밖에 내가 나왔던 모든 내용을 요 프린트 한 장에 다 적어놔요. 그럼 이제 아이는 이제 의식하지 않고 그냥 요 프린트 한 장만 암기하면 중요하지 않은 내용부터 중요한 내용까지 공부가 다 되는 거죠. 그냥 스스로. 자, 그리고 자, 제가 밑줄 쳐놓은 게 있는데 요거 밑줄 친 거는 답이에요. 그 밑줄 안 친 게 문제예요. 그러면 문제하고 답이 다 있으니까 그거를 그대로 암기해서 그 다음 시간에 오면 요 밑줄이 답이 사라져 있어요. 그럼 이제 아이가 의식하지 않아도 그것만 암기하면 이론 공부는 끝나는 거죠, 사실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거를 나눠주면 일주일 동안 암기해서 자, 다음 시간에 오면 밑줄에 답이 사라져 있으니까 요걸 그대로 쓰면 이론 암기는 끝난 거예요. 자, 이론 공부 끝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론만 공부하면 정말 암기만 급급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자, 이게 문제 적용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문제를 한 5-6개를 붙여요. 자, 그리고 요걸 처음에 시험을 보고 자, 끝날 때 요 시험지를 다시 나눠주고 다시 이제 오답 체크한 다음에 집에 보내는 거죠. 자, 그렇게 진행을 하면 자, 일단 이론 공부는 다 끝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자, 숙제였던 거 오답 체크를 진행을 하는데 자, 여기선 이제 자, 제가 수업 후에 OMR 카드 진행하거든요. 자, 요거 좀 보여드릴게요. 자, OMR 카드는 요건데, 제가 요거 이제 OMR 카드 지금 형식이 조금 바뀌었거든요. 자, 그럼 요거는 제가 이제 어떻게 쓰냐면, 자, 만약에 이번에 8회 완성 수업을 들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단원이 4단원이니까, 보통 이제 2회 정도 진행을 하면 단원평가를 보게 돼요. 자, 근데 단원평가 문제가 뭐냐면, 단원평가는 20문제 제가 진행을 해요. 제가 뭐 200문제 진행할 수 없으니까. 그럼 20문제 진행을 하면, 이 아이가 만약에 만점을 20점을 다 맞았어요. 20문제를. 이런 아이나, 아니면 뭐 공부를 너무 안 해서 2개 맞았어요. 이러면 사실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 아예 모르고, 아예 다 알고. 근데 문제는 17점 맞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뭔가 잘한 것 같지만 분명히 어딘가 빈 구석이 있으니까 요게 이제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 빈 구석을 나중에 어머니들께서는 이 아이가 우리 처음에 공부를 하고 나서 어디가 비어있는지 확실하게 알고 나면 나중에 심화 진행할 때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공부시키면 그게 완전히 메꿔지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하냐면 자, 단원평가를 가지고 20문제만 가지고 이 아이의 빈 구석이 어딜까를 분석하는 건 사실 좀 어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매주 숙제를 60문제 정도 나눠주거든요. 그러면 60문제 한 것을 이제 수업 시간에 오답 체크하고 그다음 수업 끝나고 나서 요거 숙제한 걸 여기다 다 적어요. 근데 이거를 오답 체크한 후에 답을 적는 게 아니라 처음에 자기가 풀었을 때 있죠. 풀었을 때 답을 그냥 처음 답을 적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컴퓨터를 우르륵 돌리면 이 아이가 1번, 2번, 3번 틀리고 4번, 5번 맞았어요. 그럼 저는 이 문제마다 1년 번호를 다 달아놨어요. 주제별로. 보통 제가 방학 때는 한 단원별로 10개 주제로 나누거든요. 그러면 10개 주제에서 이게 보니까 1, 2, 3번이 뭐 1번은 1번 주제고 2번은 3번 주제고 2번은 2번 주제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60문제 중에서 제가 10개 주제로 나누면 한 주제에 거의 5문제에서 6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제 요거를 자 2회 진행하고 단원평가를 보면 자 한 회차당 60문제가 숙제고 자 또 다른 회차에 60문제가 숙제면 자 숙제 월말을 쫙 적으면 이 아이가 이거를 이제 제가 컴퓨터로 또 굴리면 어떤 주제가 부족한지가 쭉 뜨는 거죠. 그러면 단원평가 본 주제하고 요 숙제한 주제를 맞춰서 총 140문제를 가지고 주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20문제 중에 17문제 맞은 아이가 어딘가 분명히 부족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주제 3번을 하나 틀렸는데 여기서는 보니까 주제 3번은 사실 다 맞고 1, 2번 주제를 다 틀린 거예요. 그럼 과연 이 아이가 3번 주제를 모를까? 제가 이제 그런 게 사실 의심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아이는 사실은 3번 주제보다는 1번, 2번 주제가 더 공부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굉장히 디테일하게 어쨌든 100 몇십 문제를 가지고 분석하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하게 이제 어디가 부족한지를 분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제가 어머님들한테 단원평가 본 그 다음 주에 그 문자를 보내드리거든요. 자, 그럼 하나 더 볼게요. 자, 문자를 좀 보시면 자, 문자는 제가 사실 이번 방학 때는 근사한 문서로 보냈어요. 문서로. 이번 방학 때. 지난 겨울방학 때. 근데 문서로 보냈는데 그 문서가 아이들이 받고 어머니들께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어머니들 저는 이제 굉장히 성심성 있고 보냈는데 전달이 안 돼서 다시 이걸로 회귀했어요. 문자로 보내드리면 좀 허접하긴 하지만 어쨌든 주제별로 뭐가 잘 돼 있다 부족하다가 가니까요. 그래서 자 이건 제가 이제 그냥 예시로 하나 쓴 건데 자 요게 이제 단원평가 20점 만점에 20개 만점에 20점 맞았다. 뭐 그다음에 최고 점수, 평균 점수, 등수는 30%까지는 등수를 제가 보내드리거든요. 이렇게 보내드리고 자 일단 뭐 여기 주제 1번부터 주제 10번까지 있어요. 이 주제별로 어떤 게 잘 돼 있다 안 돼 있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만약에 여긴 다 잘 돼 있다고 했지만 이 아이가 만약에 7번 주제가 잘 안 돼 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그럼 A라는 학생은 7번 주제가 안 돼 있고 B라는 학생은 1번 3번 주제가 안 돼 있고 그다음에 C라는 학생은 주제가 다 잘 돼 있다라고 하면 그럼 이제 단원평가를 본 다음 주에 이 아이는 7번 주제에 대한 추가 숙제가 같이 나가요. 그다음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각각 주제에 대한 그 숙제가 나가고 자, 이 학생은 사실 부족한 게 없잖아요. 그럼 이 학생은 이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더 높은 심화 문제가 나가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제 교재에다가 뭐 기본 문제 심화 1단계, 2단계 넣어놨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심화 7단계까지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단계별로 계속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진행을 해서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어머니들께서 의문을 품으시는 게 아니 이 주제를 모르는데 이 추가 문제를 내준들 어떻게 푸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주제를 모르니까 이 주제를 공부하고서 문제를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주제에 딱 맞는 자, 그 강의를 제가 한 5분짜리로 다 찍어놨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7번 주제가 부족하면 추가 숙제를 이제 종이로 주고 그다음 링크로 이 5분짜리 강의가 나가는 거예요. 그럼 사실 5분 듣기 쉽잖아요. 그렇죠? 5분 듣기 이제 쉽고 이거 듣고 다시 문제를 풀고 그럼 이 문제가 또 그래도 안 풀리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제 클리닉에 와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프로그램을 굉장히 잘 따라하면 실력이 정말 아주 촘촘하게 메꿔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굉장히 이제 촘촘한 이제 시스템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 잘 따라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막상 제가 막상 수업을 해보면 사실 아이들이 바쁘잖아요. 거의 이제 한 70% 학생이 그냥 막 얼렁뚱 넘어가려고 하고 30% 학생들은 요거를 잘 진행을 해요. 그러면 정말 실력이 탄탄해져서 2학년에 올라갔을 정말 빛을 발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끝낼게요.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왼쪽에는 자, 요건 제가 사실 8년 전에 썼던 필기 노트거든요. 요거 이제 가져온 이유가 제가 이제 8년 전, 이제 9년 전까지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초반에는 이제 필기를 열심히 잘 하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 순간 보니까 필기에 집중하느냐고 수업을 안 듣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필기는 그럼 내가 다 해줄게. 너네는 이해만 해라 해가지고 제가 판서에 쓰는 모든 필기를 색깔펜까지 제가 다 써줬거든요. 제 손글씨로 다 써줬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뭐였냐면 한 2년 잘 쓰다가 문제가 필기가 다 돼 있으니까 아이들이 손을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업을 듣다 보니까 나중에 머릿속에 막 필름이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막 심각하게 수업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갑자기 미소를 싹 짓는 아이들이 생겨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지금은 여기에 요 색깔 펜을 다 지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80%의 필기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20%의 필기를 진행을 하고 80%는 돼 있으니까 필기 때문에 수업을 못 듣는 경우가 없는 거죠. 자, 그렇게 했다가 제가 재작년 2년 전부터는 이제 제가 한 단원평가 볼 때 항상 이거 필기노트 검사를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혹시 잘못 썼을까 봐 검사를 했는데, 자, 근데 제가 그 전까지는 이제 그런 애들이 거의 없었는데 한 이제 20% 정도 학생들이 저는 수업 시간에 A는 B보다 크다고 가르쳤거든요. 근데 필기를 보니까 거꾸로 A가 B보다 작다. 이렇게 거꾸로 써놓은 아이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이렇게 하면 이제 나중에 혹시나 혼자 공부할 때 완전히 반대로 공부하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2년 전부터는 어떻게 진행하냐면, 요 필기노트를 제공을 하고, 물론 80%만 필기가 돼 있어요. 흑백으로. 자, 그 필기노트 제공하고, 그 다음에 조교가 수업 시간에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본인이 학생이 이제 나머지 20%의 필기를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조교가 앉아서 같이 필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본인의 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수업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이제 오답하는 사이에 저희가 필기를 복사를 하거든요. 그럼 그거를 이제 같이 나눠주고, 그래서 조교의 필기와 본인의 필기를 비교해서 틀린 게 있나 없나 검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제 사실은 이렇게 하면 과연 아이들이 조교의 필기가 복사본이니까 사실은 이제 흑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싶었는데 막상 이제 아이들 해보니까 아이들이 본인 필기는 이제 못 믿겠으니까 안 보고 조교님의 필기를 가지고서 들고 다니면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조교의 필기는 절대 틀릴 일이 없으니까 이제 올바른 개념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리닉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뭐 개인별 클리닉은 사실 다른 셈이랑 똑같아요. 일단 지정된 시간에 질문 시간을 진행을 하고, 그다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부족한 주제, 그다음 부족한 게 없으면 단계별 추가 문제, 그다음에 이제 어떤 학생은 뭐 1번 주제가 잘 돼 있지만 나는 1번 주제를 조금 더 심화로 공부하고 싶다. 그럼 이제 요구하면 저는 7단계까지 갖고 있으니까 단계별로 계속 문제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저는 이제 가장 제가 이제 좋게 생각하는 거는 지정된 시간에 질문을 하는데 물론 제가 이제 수업을 하니까 조교 선생님이 진행하는 질문 시간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직접 진행하는 질문 시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직접 진행하는 질문 시간도 있으니까 조교쌤은 이제 아무래도 전문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그 답이 나오는 시간이 조금 걸리죠. 자, 근데 저는 이제 그 전문 직업이니까 저는 이제 아이가 질문하면 오개념 하나도 없이 즉답으로 다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아이들이 좀 기가 약한 아이들은 제가 이제 기가 세니까 무서워서 여기가 질문을 하고, 그다음 기가 센 애들은 이제 저하고 맞붙는 걸 좋아하니까 여기서 질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이제 어떤 성향에 따라서 질문을 많이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길을 열어놨죠.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스템을 잘 따라서 하면 굉장히 실력이 탄탄해지고, 그럼 우리가 모두가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입학하는 그런 걸 꿈꾸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